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은 제척기간을 물어본 겁니다. 부가의 제척기간. 근데 항상 부가 제척기간 물어보면 국세지방세를 묶어가지고 물어봐요. 국세지방세를 묶어가지고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틀린 것은. 자, 1항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아. 양도소득세네. 양도소득세를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 공제 환급받은 거 10년이죠.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양도소득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부동산 양도해놓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포탈 환급 공제받으면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앞으로 부과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이나 부과될 수 있어요. 10년간이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기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이 궁금할 건데, 사기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을 숨긴다, 은닉한다, 이중정부 작성, 이중정부, 또 거짓 계약, 거짓으로 계약 맺거나 이중정부 작성하거나 이런 거 뭐 다운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한 행위로 인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몇 년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10년간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제척기간 7년이지. 자, 사기나 부정한 행위는 10년이니까 신고서 제출 안 하는 것은 몇 년이다? 7년이 되는 것이죠. 7년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항 지문이죠. 자, 취득세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가지고 상속이나 증여로 원인으로 취득해서 취득세, 지방세 신고서 제출 안 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이 되죠? 10년이 돼버리죠. 10년, 15년이라고 돼 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상속세, 증여세 자체는 15년인데 여기 지금 상속세, 증여세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물어봤어. 취득세 제척기간이에요. 지방세. 근데 지방세 제척기간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7년인데 근데 취득을 어떻게 취득했다? 매매로 취득하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서 신고서가 제출 안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몇 년 된다고? 1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럼 틀린 것은 3번이잖아요. 동그라미 4번이죠. 자, 여러분 그냥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그냥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이지. 그러면 동그라미 3번, 4번 차이는 뭐예요? 동그라미 3번, 4번 차이는. 동그라미 4번은 일반적인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7년이고 동그라미 3항은 상속이나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몇 년 된다고?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을 어떻게 취득했냐 이거야.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해서 신고서 제출 안 했을 때 지방세인 취득세는 제척기간은 10년. 동그라미 4번처럼 그냥 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 신고서 제출 안 하면 7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는 보통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부터 몇 년? 5년. 재산세는 보통 특별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산세는 보통 몇 년이다? 5년. 여러분들 재산세는 6월 1일이 납세금 성립이랴. 그러면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납세금 성립일이지요. 이날부터 5년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면 몇 년? 5년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물론 이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들어가 버리면 10년이 되겠죠. 10년이. 오케이. 그리고 동그란 5번 끝에다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써놔요. 종합부동산세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 5년. 종합부동산세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 제척기간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부터 5년. 재산세도 특별하지 아니하면 보통은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요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자, 일단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옳은 거. 국내 소재 부동산이라고 돼 있어. 우리 국내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1항입니다. 재산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성립. 여기 재산세를 취득세라고 수정해야 맞아요.
문제 15번에서 동그라미랑을 취득세로 바꿔버리면 맞습니다. 자, 취득세로 바꿔가지고 볼게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그리고 신고해야지. 취득세 신고잖아.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근데 재산세로 나와버리면 안 되죠.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로 납세의무 성립됩니다. 재산세는 언제 성립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짜로 성립해요. 6월 1일 날짜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결정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과세관청이 결정하죠. 과세관청이 결정으로 확정되죠. 결정으로 확정. 그러니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성립해서 과세관청인 지자체장이 결정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지자체장이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 그래야 돼. 과세관청 결정으로.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동그라미 1항은 취득세로 쓰자. 맞아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 과세관청이 결정을 확정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1항은 틀렸고 동그라미 2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요. 종부세 내는 것은 두 개예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토지. 그 토지요. 주택과 토지인데, 근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이다. 틀렸네요. 세대별 합산과세 절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별이란 말 써져요. 납세 의무자별. 그럼 여기서 이제 납세 의무자별이라는 것은 일일이 소유자별입니다. 소유자별 과세다라고 그래. 이렇게 소유자별 과세를 다른 말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별이라고 그래. 인별. 각자별이라고 그래. 각자별이라고 그래. 각자별.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도 각자 소유하는 재산마다 재산 소유자별로 재산세가 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어쩐다? 각자 소유자별로 부과를 합니다. 납세 의무자별로 인별이라고 그래요. 개인별, 법인별, 일일이 소유자별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고액.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으로 보유하지 않으려면 종부세 안 내려면 분산해야 돼. 분산. 가족이 분산해야 돼. 가족이 분산해야 그래야 어쩐다. 종합부동산세는 안 나오거나 적게 내게 됩니다. 한 산 앞으로 다 했다가는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초과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결론 짓겠습니다. 앞으로 세금에서 양도소득세로 물어보든 재산세로 물어보든 종합부동산세로 물어보든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세대별로 합산해서 내는 세금은 없어요. 다 소유자별이요. 여러분들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세도 각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 지는 것이지 막 세대 합산해서 소득세 납세의무 지는 거 아니다. 무조건 각자별이다. 세대별이 나오면 틀리는 거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그래야 돼.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했죠. 오전에 등록을 하기 전이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요. 어디다 등기 접수하죠? 등록관청에 접수하죠. 그러면 등록관청에 등기신청서 접수한 날까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해야 돼. 그래서 뭐 30일 나온다, 60일 나온다, 무조건 틀려. 등록면허세 뭐 30일 나오고 60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세권, 남의 거 주택에 전세 들어가. 그럼 세입자로 전세 들어가.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치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 오늘 내가 신청하면 오늘 전세권 등기 신청할 때까지 등록면허세를 뭐 해야 한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전세권 등기 신청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되는 오늘까지 등록면허세가 신고되고 납부해야 돼요. 등록한 후 30일 이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얘가 틀렸네.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만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 분류과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구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구분 계산 과세입니다. 구분 계산해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해서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분류과세. 그러나 여러분들 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하나 소득으로 1년치를 합산하지 그런 걸 종합소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내지만 양도소득은 따로 세금 냅니다.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구분 계산해서 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3번도 틀리고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세금하고 토지세금하고 합해서 고지입니다. 합해서.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세금 낸다고 그랬어. 주택과 토지.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금, 토지세금이랑 합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것이 되네요. 5번이. 딱 이런 정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법정 신고기한 및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따로 별표 3개 쳐놓습니다. 항상 출제되죠. 신고기한에 신고기한 납기. 자, 일단 동그라미 1항이죠. 동그라미 1항은 우리가 국내 주소를 둔 경우로 부동산 상속이 되네. 그러면 취득세라고 써.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 1로부터 6개월 틀려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래야 돼. 달의 말일이 빼먹었네.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야.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3월 10일 날짜로 상속 개시가 되더라도 그 3월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인 9월 말까지를 취득세로 신고가 돼야 돼. 상속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상속받아서 취득하면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 날짜에서 6개월 안에만 신고서 제출해주면 돼요. 취득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정기분 납부는 납기 A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이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요. 토지 재산세 납기는 언제로 낸다?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 틀렸어.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야. 그럼 참고로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그리고 주택의 재산세 납기는 원칙의 2분의 1은 7월 달이 납기가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이 납기가 되는 거죠. 주택의 재산세는 두 번 내죠.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여러분 이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 2분의 1밖에 안 돼. 기다려봐요. 9월 달에 또 고지돼. 9월 달에 또 2분의 1이 고지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주택인데 재산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그 사람은 1세대 1주택자예요. 1세대 1주택자고 시가 표준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짜리는 그 재산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100분의 45로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율도 약간 낮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짜리는 재산세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와요. 혜택. 이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 재산세를 여러 개 주택을 합쳐서 계산해요. 주택마다 계산해요. 주택마다 계산합니다. 주택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주택을 합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안 그래요. 종합부동산세는 그 사람 거 국내치 여러 개를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여러 개를 합쳐서 계산한다. 재산세는 주택마다 계산한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항이죠. 등록면허세는 신고기한은 등록된 후 60일 안 낸다니까. 조금 전에 또 봤습니다. 등록하기 전까지지.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가 돼야 된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 조금 전에도 썼죠? 등록을 하기 전. 등록을 하기 전이란 건 뭐예요? 등기 신청서를 받아 접수된 날까지. 등기 신청서 접수된 날까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해야 돼.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록한 후 30일 이내, 등록한 후 60일 이내 이런 말이 나면 안 돼. 무조건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가 돼야 됩니다.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 자,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 1로부터 2개월. 양도 1로부터 틀려. 양도 1이 속하는 달의 말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래야 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수없이 많이 냈죠. 그 다음에 또 5번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인 납부기간은 종부세는 12월 달에 내죠. 당년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언제 낸다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5번이 맞고 끝에다 쏘릅니다. 끝에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도 가능하죠. 신고납부 시에도 이를 적용이라고 써요. 신고납부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면 신고납부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신고납부 해준다?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할 수 있죠? 신고납부 시에도 언제 신고납부 해줘야 된다?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신고납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거 달의 말일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달의 말일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17번은 조세채권 우선권 문제인데 무조건 시험에 나올 때는 당해 재산에 대한 세금. 세 글자로 당해세라고 그랬죠? 당해세. 자, 문제 보겠습니다.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 밑줄 치고 써놔요. 신고기일 써놓고 또는이라고 그래. 고지서 발송일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가 법정기일이요? 신고기일. 고지되는 세금은 언제가 법정기일이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요.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을 먼저 설정해놨어.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요. 가지고 등기부 등본으로 증명됐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됐어. 가지고 그 재산이 매각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매각돼. 가지고 국세지방세를 지방세 국세를 조세라고 그래. 조세 채권. 자, 세금이 징수하게 돼. 그러면 저당권에 따른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당해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이걸 세 글자로 당해세라고 써. 그러면 당해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하게 돼. 그러면 담보채권보다 우선되는 당해재산에 대한 세금. 당해세가 뭐요? 아닌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4번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죠. 그리고 취득세를 또 당해세가 아닌 걸로 답을 주기도 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 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은 당해세가 아니에요. 당해세가 아닌 거라고요. 그러면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했어도 먼저 설정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당해세가 우선하게 된다. 그러면 우선하는 담보채권보다 우선되는 당해세로는 암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또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또 재산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요 네 개는 담보채권보다 먼저 징수되는 뭐가 된다? 당해재산에 대한 세금, 당해세가 되는 것이다. 당해세가 되는 것이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정답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당해세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따라붙는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이런 식으로 당해세를 골라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통해서 17번의 정답은 4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번을 통해서 또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세 채권하고 일반 채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이거 실제 기출 문제인데, 자, 납세 담보물이라고 써.
납세 담보가 되는 담보물이 매각되다. 납세 담보로 된 것이. 그러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납세 담보에 해당되는 조세 채권보다 압류가 먼저라고? 예, 1번이 틀려버렸네. 납세 담보물이 매각되면 뭐가 먼저 가야 돼? 그렇지. 납세 담보가 있는 세금이 압류에 관련된 세금보다 우선해야 돼. 납세 담보물이 매각하면 뭐가 우선한다? 납세 담보가 우선한다. 납세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해야 돼. 근데 압류에 관련된 세금보다 납세 담보가 우선하지 못한다. 납세 담보 있는 조세 채권이 우선하지 못한다. 그럼 틀려요. 압류에 관계되는 채권이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럼 틀려요. 뭐가 우선한다 그래야 돼? 납세 담보 있는 채권이 우선해야 돼. 납세 담보가 있는 조세 채권이 우선해야 돼.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이걸 세 글자로 뭐요? 당해세. 당해세는 무조건요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예?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무조건 우선한다니까. 담보 채권보다.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라니까.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 그래서 2번 맞고 1번 이미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 야, 취득세네.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야. 그러면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출한 날 전이라 잡았죠. 전. 그러면 신고서 제출한 날이 네 글자로 법정기일이요. 그러면 세금 신고서 제출한 날 법정기일보다 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했다. 이 사실이 증명됐어. 그래가지고 매각대금에서 취득세가 징수하게 돼. 그러면 저당권에 따른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 세금보다 우선해. 취득세 세금보다 우선해야지. 담보채권이 왜?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설정했어.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뭘 먼저 설정해서? 저당권 먼저 설정했지? 근데 먼저 설정한 저당권이 무엇보다? 취득세보다 우선해야 돼.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야.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했으면 먼저 설정한 저당권이 뭐야? 취득세 세금보다 우선해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강제집행 비용이 공익비용이죠. 결론만 따지면 돼. 강제집행 비용은 무엇보다 우선이야? 세금.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우선해. 강제집행 비용이 먼저요. 국세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라고 써있네. 그럼 이것도 당해세네. 이것도 당해세잖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당해세지. 그럼 무조건 무엇보다 우선해?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당해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해세냐 당해세가 아니냐를 알면 답을 찾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당해세는 무조건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게 되고 당해세가 아닌 취득세 등은 저당권 등이 먼저 설정했으면 먼저 설정한 저당권 등 담보채권이 나중에 신고되는 취득세 등보다 담보채권이 우선하고 담보채권이 빠르면 담보채권이 우선해 취득세보다. 근데 당해세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어도 담보채권보다 뭐가 먼저예요? 당해세가 먼저다 이거야. 당해세가 먼저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납세 담보물이 매각되면 뭐가 먼저 해야 돼? 납세 담보가 있는 세금이 압류에 관련된 세금보다 우선해야 돼. 납세 담보물이 매각되면. 강제집행 비용은 무조건 무엇보다 우선이요? 세금보다 우선이야. 강제집행이 먼저야? 국세 지방세보다.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꼬아내든 이렇게 꼬아내든 저렇게 꼬아내든 네 맘대로 꼬아내봐라. 나는 무조건 맞히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암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제가 20 몇 년째 중개사 강의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기출문제가 제일 좋아요. 근데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기출 지문에 나왔던 지문들을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구성하니까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어떤 과목이 내가 잘 모르겠다 좀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그 과목을 일주일 동안 시간 투자해가지고 기출문제를 쏙 풀어봐 버려야 돼. 최근 거 몇 년 동안. 그러면 실력이 딱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만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우리 중개사 시험에 다 만점 맞아야 합격자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몇 점만 맞으면 돼? 60 이상만 맞으면 돼? 60 이상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다 안 풀어도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 풀어도 돼. 예? 요런 사람이 있어.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1차가 이제 학교론 먼저 40문항 나오고, 민법이 또 40문항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80문항이잖아. 학교론이 먼저야. 그 다음에 민법이 그 다음이고.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교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잖아.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은 학교론을 그냥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80문항을 100분은 시간을 주거든. 100분. 그래가지고 학교론을 1번부터 40번까지 다 풀고 막 계산 문제까지 막 풀어가지고 그 100분 중에서 70분을 학교론에 써버렸네. 그러니까 시간 보니까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 예? 30분밖에. 답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마음이 엄청나게 마음이 이제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막 뛰게 돼요. 예. 그럼 이제 가슴이 뛰면 이제 대충 봐, 대충. 막 이제 대충 봅니다. 대충 보게 돼.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몇 번으로 쫙 찍어요. 뒤에 가서는 예? 민법을 쫙 찍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학교로는 예? 다 풀어가지고 점수는 그래가지고 한 75점을 맞았는데 민법은 37.5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합격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딱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거 전략을 세워야 돼. 무조건 딱 학교로는 내가 40분만 딱 보겠다. 그래서 40분 동안만 보려면 어찌해야 될까? 지문이 길고 까다로운 문제는, 계산 문제 까다로운 것들은 스킵해야지. 스킵하고, 그럼 뒤에 또 쉬운 문제가 있어. 예?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1번부터 40번까지 순서적으로 막 푸는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럴 필요 없어. 1, 2번 풀다가 3번이 어려워. 그럼 뒤에 문제 풀어봐. 또 뒤에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딱 학교론을 40분만 딱 투자했더니 30문제밖에 못 풀었네. 근데 30문제 풀었는데 40분 동안 딱 30문제 풀었는데 26개를 맞았네. 30문제 풀어갖고 10개 안 풀고 30개 풀어갖고 26개를 맞았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민법도 40분만 투자했어. 근데 민법도 40분만 투자했고 나머지 20분은 답 체크했거든? 민법도 40분 투자해가지고 30문제 풀었네? 근데 24개 맞았네? 그럼 합격 되잖아. 민법 30문제 풀어갖고 24개 맞았어. 60점이요. 학교론 30문제 풀었어. 26개 맞았어. 몇 점이요? 65점이요. 평균이 뭐요? 62.5요. 합격이잖아, 1차. 그죠? 예. 그리고 또 1차부터 보는 사람은 2차 볼 때 1차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민법이 과락 나왔을까? 2차 시험을 보는데 민법을 생각하고 있어, 학교론을. 또 2차 시험을 보는 사람도 그래. 2차 시험 볼 때 1교시가, 점심 먹고 1교시가 무엇부터 먼저 나와?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교시가 공시법이 세법이야. 세법은 제일 마지막에 봐. 세법은 제일 마지막에 봐가지고 아는데 세법은 체력이 딸려가지고 틀려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틀립니다. 그리고 꼭 2교시에 공시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공법을 생각해요. 공법이 혹시 과락 나오지 않았을까? 공법이 과락 나면 내가 어차피 합격을 못했을 텐데, 네? 그 생각하면서 공시법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무조건 지나간 것은 잊어먹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무조건 잊어먹어요. 그래서 꼭 시험 볼 때도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며칠 전에 딱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런 전략대로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봤으니까 이제 19번 봐야 되겠죠? 19번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판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풀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 이거 다음에 수업할 때 2주차 수업할 때 이거 설명 제가 반드시 해줘요. 해주는데 여기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았어요. 세금 처분 받으면 그러면 청구인은 바로 행정소송을 법원에다가 바로 제기할 수 없다요. 없다요. 예? 바로 지방세 세금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바로 제기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요, 이걸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돼.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심판 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해야 돼.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가지고 90일 심판 청구에서 안 받아들이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안 결해놔도 돼요. 안 결해놔도 오늘 오전에 받은 거 있잖아요. 오전에 받은 거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으니까 안 그려놔도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제일 좋아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여기다 써놓고 그러면 써놓은 것을 또 갖고 다녀야 돼. 그럼 무거워요. 무겁니다. 써놓고 갖고 다니려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머릿속에 갖고 다니는 것이 제일 가볍습니다. 제일 가벼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해가지고 그 심판 청구에서 안 받아들이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우리는 시장 군수한테 이의 신청을 먼저 제기할 수도 있어. 이의 신청을 90일 내에 제기해가지고 이의 신청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거쳐서 심판 청구를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거쳐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의 신청은 필수적이여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의 신청 안 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거쳐갖고도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거쳐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의 신청은 필수적 절차여 선택적 절차여. 그렇지, 선택적이요. 참 이해 빠르시네.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이해를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서 이의 신청은 선택적 절차입니다. 그러면 작년의 기출이야.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나왔어. 그럼 틀리네.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와버렸네. 야, 우리는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럼 틀려. 바로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90일 내에 감사원장한테 심사라고 그래. 심사 청구를 90일 내에 제기해. 감사원장한테 뭘 제기한다? 심사 청구를 제기해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감사원장한테 뭘 제기해가지고 심사 청구를 제기해서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따 여러분이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요 오늘 나눠준 것에 보면 요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아셔야 돼. 자, 세 가지를 꼭 알고 가야 돼.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심판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는 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90일 내 심판 청구를 거칠 수도 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90일로 써줘야 돼. 며칠로 써줘야 돼? 90일로. 60일로 써지면 무조건 틀려. 60일은 안 좋아해. 불복 청구에서 무엇은 안 좋아한다고? 60일은 안 좋아해. 60일은 안 좋아해.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랑 이의 신청, 요 절차 이해됐죠? 자,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우리는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걸 안 날로부터 이의 신청 며칠 안에 제기해야 돼? 이의 신청 며칠 안에? 90일 내 해야 된다. 맞아. 90일 이내 해야 된다. 맞고. 동그라미 2항이요. 이의 신청을 거쳤네. 이의 신청을 거쳐가지고 심판 청구를 하게 돼. 이것도 며칠 이내 해야 돼? 90일 이내 해야 돼. 이의 신청을 거쳐가지고 심판 청구를 하는 것도 며칠 이내 해야 된다? 90일 이내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럼 결정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의 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돼. 근데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내가 못 받았네.
이의 신청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한테 통지가 와야 되잖아. 내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못 받았네? 그러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 원래는 이의 신청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의 신청 기간 내 결정 통지를 내가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결정 통지를 받기 전 상태라도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여러분들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처분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 자, 재산세가 나한테 200만 원 처분됐다. 그럼 내가 부당하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재산세 200만 원 처분에 대해서 영향이 미쳐가지고 재산세 200만 원 처분은 무효됩니까? 무효 안 됩니다.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하더라도 해당 재산세 그 처분 집행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은 잠깐 보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공매처분 보류 기간은요, 요거는 이의 신청 등 결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까지만 공매처분은 보류할 수 있어요. 공매처분 보류 기간은 며칠까지로만 한다? 30일까지만.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 불복 청구는 60일을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요 90일 이내. 딱 30일이 하나가 나와. 뭐? 공매처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완다 30일까지. 이걸 바로 공매처분 해버리겠다가 나중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30일 이내까지는 압류된 재산은 일단 공매처분은 잠깐 뭐한다? 멈출 수 있다 이거야. 공매처분 보류 기간은 며칠 이내로 한다? 30일 이내로 한다. 60일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의 신청인이 재해를 입었단 말이야. 요즘처럼 물난리를 입었어. 이의 신청인이. 그러면 물난리를 입었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의 신청으로 가야 되겠어? 귀엽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재해 등을 입어가지고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재해 등 사유가 다 소멸이 돼야 돼. 재해 등 사유가 다 없어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돼야 돼. 그래서 재해 등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기해야 됩니다. 재해 등을 입어가지고 바로 이의 신청을 못하게 돼. 그러면 그 재해 등 사유가 소멸이 다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제기할 수 있다고? 14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요? 4번. 요 공매처분 보류 기간은 며칠 이내로 한다? 30일 이내로 한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부 90일로 써지면 무조건 맞아. 그리고 60일은 틀리라고 써요. 60일은 틀리라고 써요. 자, 그 다음에 20번. 여러분 이의 신청이나 심판 청구 조금 전에 설명했어. 틀린 것은 그랬어. 여러분 범칙 사건이야. 이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절대 이의 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법을 저질러 놓고 과태료 부과된 것을 이의 신청 억울하다 하면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나 또는 범칙 사건에 대한 통고 처분은 불복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포함 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요. 과태료 부과 등은 불복 청구할 수 없다. 통고 처분도 할 수 없다 이거야. 통고 처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밀수를 했어요. 밀수. 그러면 그 밀수품을 언제까지 갖다 놔라 어느 장소에다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그 통고 처분 따르지 않으면 형사심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는 거야. 절대 불복 청구 대상 할 수가 없어요. 통고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뭘 할 수가 없다고? 불복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동그라미 2번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 행정심판은 배제돼. 조금 전에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요걸 제기해야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판 청구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감사원장한테 심사청구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 국세나 지방세 처분에 대해서는 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나 감사원에 의한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되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금은 뭐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2번. 다음에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1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몇 번을 더 설명한다고? 12번. 약속 지킬 거예요. 12번 더 설명돼요. 그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맞힐 수 있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오늘 요 행정소송을 이렇게. 자, 보세요. 지방세 심판 청구나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장한테 심사청구를 둘 중 하나라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맞죠? 요 심판 청구나 감사원장한테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바로 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인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대리인 선임할 수 있지. 내가 바로 하지 않고. 그러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때 들어봐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 길거리 지난 사람 아무 사람이나 대리인을 하면 안 되지. 아무 사람한테 대리인 해버리면 얼마나 가까보겠어. 예? 얼마나 가까보겠어. 그러니까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당연히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또 세무사로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변호사, 세무사나 또는 세무사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등을. 그런데 다만이 있어요. 다만. 심판 청구 금액, 이의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의 답입줄. 1,000만 원 미만을 소액 심판이라고 그래. 1,000만 원 미만은 뭐라고 그래? 소액 심판.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이면 자신의 배우자라고 그래. 그의 배우자나 또는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도 선임할 수 있어.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얼마 미만의 경우요? 그렇지.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요. 그러면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진짜 작년에. 확인해봐요. 맞는지 틀리는지. 자, 이의신청 금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요즘은 이렇게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줘버려요. 1,000만 원 미만을 알고 있어야 돼요.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금액은 누구를 대리인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번이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없다. 여기서 이유가 없다라면 앞에다가 세 글자 써. 부당한 이유가. 그럼 부당한 세 글자를 써봐. 그러면 내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내 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나의 부당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이걸 기각당했다고 그래. 뭐라고 그래? 기각당했다. 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 기각당했다라고 그래. 기각당했다. 부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 뭐요? 기각 결정을 해. 그러면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 왜 틀렸어? 2번이? 행정심판법을 우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이의신청인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처분에 포함한다?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판 청구 처분에 포함됩니까? 통고처분은 안 된다며요.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뭐요? 않는다.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등 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800만 원이요. 800만 원이요. 그러면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맞네? 8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정기간이 있어. 보정기간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들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하는데 서류가 조금 부족해. 미비해. 그러면 어때? 기간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 기간 안에 더 추가로 더 신청이나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더 보충해주라. 이걸 보정기간이라고 그래.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간을 더 보충해주는 기간을 더 해준다니까? 서류를 더 보충해주는 기간을 뭐라고 그래? 보정기간이라고 그래. 그럼 보충해주는 보정기간은 별도의 기간으로 합니다.
별도의 기간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돼. 별도의 기간으로 정한다. 그는 보정기간은 따로 별도의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어디에? 결정기간에 따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보정기간은 별도의 기간으로 따로 정해줍니다. 보정기간은 따로 20일 이내에서 보정기간은 따로 기간을 정해줍니다. 너 서류를 이 기간을 더 줄 테니까 이 기간에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더 서류를 보충해 주라. 이게 보정기간이야? 보정기간은 별도 기간으로 따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아. 그 다음에 리을반 이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틀려. 이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있다죠? 바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니은 디귿 4번이에요. 이게 작년 33회 기출이요. 작년의 기출이요. 이 작년의 기출이 어려워요. 세상에 4개 갖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네. 적어도 오지선당이니까 5개 갖고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뭘로 보고 4개 갖고 옳은 걸로 골라라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문 그렇게 안 어려워요. 수업했던 내용에서 다 나와요. 수업에서 한 내용이 다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수업받은 내용에서 나온다. 내가 아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시라고. 오케이?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징수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거 소득세 신고 제출 안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요 제척기간 5년 7년 7년이라고 했잖아요.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제척기간은 몇 년이요? 7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신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 이거 지방소득세 부과될 수 없다. 제척기간 몇 년? 7년.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몇 년? 7년이 돼야지. 7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지방세에 대한 불복 청구인은 꼭 이 신청을 꼭 거쳐야만, 이 신청 꼭 해야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 이 신청 꼭 해야만 심판청구 제기할 수 있어? 틀려. 2번이 정답이야. 이 신청은 선택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신청 거치지 아니하고도 뭐 할 수 있다고? 이 신청 거치지 않고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은 그래서 그죠? 나도 이제 시간이 다 된가 봐. 좀만 더 하면 돼요. 좀만 더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자, 일단 2번은 틀린 겁니다. 지금 옳은 걸 찾아라고 그러네. 2번이 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뭐한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럼 2번도 틀렸고 옳은 걸 찾아라고 그랬어요. 3항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틀렸네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뭘로 된다? 신고 납부 방법으로 돼야 돼. 틀렸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 방법이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되지 않았다 안 했다. 납부되지 아니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 납부가 연체됐다. 납부지연 가산세지.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는 100분의 20이요. 1일 이자율 10만 분의 20이요. 10만 분의 20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부 기한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가 지연됐기 때문에 1일 이자율 10만 분의 20을 한다고 그랬죠? 했어요? 근데 납부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100분의 20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란 말 써 있어. 신고 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으면 산출세계 100분의 20이 맞아. 신고되지 않을 때는 무신고됐을 때는 산출세계 100분의 20이 맞는데 여기는 신고되지 않은 거요, 납부되지 않은 거요. 돈을 안 낸 거예요, 돈을 납부되지 아니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죠. 일일 이자율 얼마? 10만 분의 22 이렇게 돼야 돼. 틀렸네. 동로 5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은 세 가지 징수 순서는 체납준비, 지방세, 가산금 이런 순서로 징수되고 있죠. 체납준비가 먼저다, 지방세가 그 다음이다, 가산금이 끝을이다. 징수 순서.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5번. 옳은 것은 5번. 이런 것은 맞았는가 봐요. 대답을 크게 하는 거 보니까.
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인데, 자, 문제를 23번 얼마나 잘 냈는지 몰라요. 23번. 자, 보세요. 거주자 개인 갑이 그랬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을로부터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병에게 양도한 거야. 그러면 갑이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틀리는 것. 갑이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리고 좀 갖고 있다가 병에게 팔아먹었어. 병에게 팔아먹었어. 자, 그러면 1항. 갑이 을로부터 증여로 취득했다. 증여. 그러면 증여 취득은 이것도 지방세법에서 배우는데 증여 취득은 계약일에 취득일로 합니다. 증여 취득은 언제 취득일이다? 그 계약일. 계약일의 취득일. 계약일의 취득일로 납세의무가 성립돼. 증여 취득은 그 계약일이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그 계약일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된 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쳐야 돼. 근데 등기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을이 공부상 소유자예요. 을은 지자체 장한테 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했지. 근데 갑 명의로 등기를 안 돼 있어.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자기 명의로 돼 있지. 그러면 을은 어찌해야 될까? 나한테 갑한테 팔아먹었다. 내 거 아니다. 이 소유권 변동 사실을 꼭 시장 군수한테 무슨 의무가 있다고?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매수인으로 등기되지 않는 것은 신고해줘야 돼요. 누가? 매도자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와 관련하여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요. 있다. 맞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3항입니다.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언제까지 신고 납부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 간단히 설명하겠어.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내게 되면 취득세로 내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없어요. 부동산 취득해가지고 소유권 등기 치면 무슨 세금으로 낸다고? 취득세로 내요.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건 부동산 10억짜리 취득해서 소유권 등기를 쳤다. 무슨 세금으로 낸다? 취득세로 내. 등록면허세로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50만 원 이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버려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걸 취득세 면세점이라고 그래.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로 취득해가지고 취득세가 면세받으면 등록면허세로 내야 돼. 그러면 40만 원에 취득하면 취득세가 면세받죠? 취득세가 면세됐으니까 무슨 세금으로 내야 돼? 그렇지. 등록면허세로 내야 돼. 그래서 맞아요. 4번도 맞습니다. 5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는 갑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틀리죠? 양도소득세는 뭘로도 돼요? 예정신고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서류 송달. 자, 서류 송달 틀린 것 1항입니다.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에다 비출 고지. 여러분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한 사람한테 보내, 다 보내? 각각 모두에게 다 보내야 돼. 고지나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다 보낸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납세 고지서가 봐봐. 납세 고지서를 송달했어. 근데 서류 납세 고지서가 도달했는데 도달된 날로부터 납부 기한이 7일 이내로 도래해야 돼. 며칠 이내로? 7일 이내로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 도래되면 며칠이 연장돼?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납부 기한이 고지서 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요? 7일 이내요? 7일 이내로 도래되면 며칠 연장된다? 14일이 지난 날이 납부 기한이에요. 7일로 그래야 되는데 10일로 돼 있다. 2번이 정답이요. 33의 기출이요. 작년의 기출이라고요. 작년의 기출 이렇게. 세상에 7일 이내를 10일로 해가지고 틀리게 냈다니까 이 나쁜 놈이. 7일 이내로 돼야 돼요. 7일 이내로.
그러면 14일이 연장됩니다. 2번이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납세에 관리인이 있다. 그러면 관리인이 있다. 그러면 뭐요? 그 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다 송달해야지.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의 주소 영업소에다 송달. 맞아.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교부 송달입니다. 교부 송달이에요. 근데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서류 받아야 할 자를 못 만났어. 그러면 찢어버린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의 사용인, 직원이라 그래. 직원. 그의 사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서류를 송달할 수도 있다. 맞지요?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못 만났네? 그러면 누구한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용인 등, 동거인, 사용인,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도 있다. 그 직원한테 이거 꼭 사장님한테 전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사용인에게도 만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용인에게도 서류를 송달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공시송달이요. 공시송달은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날 때 14일 지나면서 효력이 생겨.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돼.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가네요. 마지막 문제는 제가 100% 지문을, 기출문제는 아니야. 근데 100% 문제를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 풀어봅시다. 자, 거주자 갑은 2023년 5월 10일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주택이다. 동그라미 주택을 10억 원에 매매로 취득. 매매에다 빗줄. 매매로 취득했다. 5월 달에 취득했다. 10월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왜 10월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하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을 보는 때가 10월 28일이야. 그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돼요. 자, 우리는 언제 취득했다? 5월 10일에 취득했어도 5월 취득했어.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납세공고 성립돼? 취득된 날 5월 10일에 취득세 납세공고 성립되지. 맞죠? 그럼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돼? 60일 내에 신고납부해야 돼. 맞네? 5월 10일 날 취득할 때 납세분 성립됐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을이 팔아먹었어. 을은 가격에 팔았지. 을의 예정신고 양도소득세는 자 5월달 말일로부터 5월달 말일에 납세분 성립하고 그 달 말일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5월달의 말일에 납세분 성립하죠. 그리고 2개월 이내 7월 말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네? 을 양도자는 언제 판 거야? 5월 10일 날. 5월 달에 10일 날 팔더라도 언제가 예정신고 가능해? 양도일에 속하는 그 5월 달의 말일, 5월 31일 날짜로 납세분 성립됐지. 그 달의 말일 날짜로. 그리고 그 달의 말일에서 몇 개월 내? 2개월인 7월 말까지 뭐 해야 된다? 예정신고해야 돼. 얼마나 좋은 문제예요. 요즘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가. 그 다음에 동그란 3번. 거주자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언제 날짜로 성립해? 2023년 6월 1일 날짜로 납세문 성립, 과세 기준일. 오케이? 그리고 주택 소재지가 납세지요. 주택 소재지도 밑줄. 주택 소재지 해당 지자체 장이 세금을 확정해서 부가징수해야 해. 주택 소재지 지자체 장이 부가징수입니다. 언제 날짜로 성립? 6월 1일 날짜로 재산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납세자 갑에게 사기 등 부정행위가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납세문 성립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가 없다. 맞네? 보통 5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5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없으면 5년. 자, 그 다음에 동그란 5번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 해버렸다. 과소신고. 적게 신고해버렸어, 일부러.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려.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할 수 있어. 과소신고되면 어쩐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할 때 신중해야 돼. 신중해야 됩니다. 적게 신고되면 뭐가 있다? 가산세가 있어. 과소신고 가산세 꼭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죠. 취득세,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까지 다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우리 하지 않았던 것이
조세 불복 청구, 이신청, 심판 청구 뭐 이런 것은 다음에 2주차 때 다시 한번 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주차 때도 오후에 좋은 문제로 25문항을 구성해서 또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또 제가 풀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